아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막 휩싸일 때, 부모로서 정말 무력감을 느끼실 때가 있죠? 어떡하지 싶고, 괜찮아요. 이 힘든 순간을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오늘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밖에서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갑자기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정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나 진짜 최악의 엄마인가 봐.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근데요,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아이의 그 행동이 일부러 그러는 그냥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말 그대로 뇌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폭풍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첫째, 아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둘째, 멜트다운이랑 떼쓰기가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엔 예방, 대처, 그리고 사후관리법까지 쭉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위한 플레이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정말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압도된 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격렬한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 아이 머릿속에선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편도체 납치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이 만든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을 말 그대로 납치해버리는 거예요.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보이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진짜 흥미로운데요. 우리 뇌에는 일종의 생존 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요. 위협을 딱 감지하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생각하는 뇌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감정센터로 신호가 직행하는 거예요. 투쟁 도피 반응이 바로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뇌, 즉 전전두피질이 말 그대로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의 아이한테 이러면 안 돼,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게 왜 소용없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멜트다운이냐 아니면 그냥 떼쓰는 거냐, 이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결정되거든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명확하죠? 떼쓰기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얻기 위한 약간 전략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반응도 살피고 원하는 걸 얻으면 금방 그치죠. 하지만 멜트다운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감각적인 과부하, 그러니까 신경계가 그냥 셧다운된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비자발적인 반응인 거죠. 끝나고 나면 아이도 완전히 지쳐버리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떼쓰기는 목표가 있지만 멜트다운은 과부하 상태다. 자, 이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떼쓰기와의 차이점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 맞아요. 바로 선제적인 예방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예측 가능성과 통제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각적인 스케줄표로 다음에 뭘 할지 보여줘서 불안감을 줄여주고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그 유발 요인을 미리 파악해주는 거죠. 또 갑작스러운 변화 대신 5분 전에라도 미리 알려주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고 두세 가지 선택지를 주면 아이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아이만의 진정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뇌가 과부하로 가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멜트다운이 시작될 때가 있죠. 자, 그럼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차분한 조절자, 그 역할을 할 시간입니다. 정말 멋진 비유가 있어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라. 아이의 감정이 펄펄 끓는다고 같이 뜨거워지는 온도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방의 온도를 서서히 차분하게 낮춰주는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 조절의 핵심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위기 대응 4단계예요. 첫째, 무조건 안전 확보. 주변에 위험한 거 다 치우고요. 둘째, 자극 줄이기.
조명 좀 어둡게, 목소리는 낮게, 조용한 곳으로 가는 거죠. 셋째, 공간 주기.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숨 쉴 공간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은 최소한으로, 그냥 괜찮아, 안전해,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설득이나 설명은 절대 금물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멜트다운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왜 그랬어? 질문하거나 뭘 시키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벌 주는 거 전부 다 안 돼요. 왜? 아이의 생각하는 뇌는 지금 오프라인 상태니까요. 이런 행동들은 그냥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소음일 뿐입니다.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죠. 그리고 이때 속어 격발이라는 현상을 조심해야 해요. 이게 뭐냐면 고장난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안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더 세게 흔들고 막 두드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예전처럼 반응해주지 않으면 행동이 사라지기 전에 왜 안 통하지? 하면서 일시적으로 더 격렬해질 수 있어요. 바로 이 고비를 넘겨야 해요. 일관성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센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도 지쳐서 진정되었고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재연결과 교육의 시간이죠. 이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교정하기 전에 먼저 연결하라. 혼내거나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꼭 안아주고 힘들었구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감정적인 연결을 다시 회복해서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연결이 회복되면 그때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표는 문제 행동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으로 표현하려 했던 욕구를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죠. 일종의 업그레이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아이가 숙제하기 싫어서 소리를 질렀다면 그건 회피가 목적이잖아요. 그럼 소리 지르는 대신 잠깐 쉴래요 라고 말하거나 휴식 카드를 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관심을 얻고 싶어서 남의 말을 끊는다면 어깨를 톡톡 두드리거나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더 나은 대체 행동을 알려주면 아이는 더 이상 문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이 바로 쓸 수 있는 플레이북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이건 나쁜 행동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걸 이해하기. 둘째, 이게 떼쓰기인지 멜트다운인지 구분해서 다르게 대응하기. 셋째, 터지기 전에 미리 환경을 만들어 예방하기. 넷째, 폭풍 속에서는 내가 바로 다치다. 침착하게 함께 조절하기. 마지막으로 폭풍이 지나가면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기. 어떠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힘든 순간에 훨씬 단단해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일 여러분은 아이의 그 거센 폭풍 속에서 어떤 평온함이 되어 주실 건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를 만들 충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